삐삐 8장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잉리드반님한 그림 햇살과 나왔고 넘김 시공주은이요.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8장 읽겠습니다. 네. 도둑과 함께 춤을. 서커스에서 삐삐의 공연이 있고 난 뒤부터 그 작은 마을에서는 삐삐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신문에 삐삐의 기사가 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삐삐가 어떤 아이인지 몰랐다. 어둑어둑한 가을날 저녁 떠돌이 두 사람이 뒤죽박죽 별장 앞으로 난 길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둘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뭐 훔칠 게 없나 하고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못된 도둑이었다. 두 도둑은 뒤죽박죽 별장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는 샌드위치나 좀 얻어먹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삐삐는 부엌 바닥에 금화를 모두 쏟아놓고 앉아서 하나하나 세고 있었다. 삐삐는 숫자를 잘 셀 줄 모르면서도 이따금 금화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보려고 세어보곤 했다. 삐삐가 말했다. 65, 66, 67, 68, 69, 60, 10, 60, 11, 60, 12, 60, 13, 60, 16. 아휴, 귀찮아 죽겠네. 뭐 다르게 세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생각났다. 104, 1000. 야, 너무 많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삐삐가 소리쳤다. 들어오든 말든 알아서 해요. 난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키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두 도둑은 조그만 빨간머리 여자아이가 부엌 바닥에 앉아 금화를 세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둘은 교활하게 물었다. 너 지금 혼자 있니? 삐삐가 대답했다. 아니요, 닐슨 씨도 있어요. 둘은 닐슨 씨가 고작 초록색 인형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조그만 원숭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도둑들은 닐슨 씨가 이 집 주인일 거라고 생각하며 서로 눈짓을 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오자 라는 뜻이었다. 도둑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삐삐에게 말했다. 저 말이야, 우린 잠시 시계를 보러 왔어. 도둑들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샌드위치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삐삐는 도둑들을 부추겼다. 세상에, 시계를 본 적이 없는 가엾은 아저씨들. 아저씨들은 도대체 뭘 배웠어요? 시계란 똑딱똑딱 하고 소리내며 가는 조그맣고 동그란 마법의 물건이죠. 쉴 새 없이 가지만 절대로 문까지 가지는 못해요. 수수께끼 낼 거 더 없어요? 한번 내보세요. 도둑들은 삐삐가 너무 어려 시계를 볼 줄도 모른다고 지레짐작하며 군소리 없이 밖으로 나갔다. 삐삐가 도둑들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난 아저씨들이 꼭 택이라고 말해주길 바라지는 않아요. 택은 스웨덴 말로 고맙다는 뜻이래. 하지만 틱이라는 말 정도는 해야죠. 아저씨들은 시계 뭐야? 이 나라 사람들은 시계가 택, 틱, 택, 틱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시계가 틱택 틱택 가니까 택 고맙습니다 라고 말 안 해도 틱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야. 틱택 틱택. 우리는 시계가 틱택 틱택 간다고 안 하는데, 그치? 똑딱똑딱. 똑딱똑딱 째깍째깍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틱택 틱택이라고 하나 봐. 그리고 택은 고맙다는 뜻이래. 그럼 시계가 한 번 갈 때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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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건가? 삐삐는 다시 그 말을 세기 시작했다. 도둑들은 밖으로 나가자마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한 도둑이 말했다. 그 돈 봤어? 오늘 재수 한번 억세게 좋구나. 다른 도둑이 말했다. 그래, 이따금 우리한테도 행운이 찾아온다니까. 우리는 그 꼬마와 닐슨이 잠들기만 기다리면 돼. 그런 다음 살금살금 들어가서 돈을 훔쳐오는 거야. 두 도둑은 정원의 떡갈나무 밑에 앉아서 기다렸다. 어느덧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둑들은 배가 너무너무 고팠지만 금화를 생각하며 기운을 냈다. 다른 집의 불은 하나 둘씩 꺼져가는데 뒤죽박죽 별장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그날따라 삐삐가 폴카를 연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폴카리 뭐야? 폴카라는 춤이 있어. 폴카. 삐삐는 춤을 웬만큼 익히기 전에는 자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뒤죽박죽 별장의 불도 모두 꺼졌다. 도둑들은 닐슨 씨가 완전히 골아 떨어졌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한참 더 기다렸다.
이윽고 둘은 부엌문으로 살금살금 걸어가서 그냥 원숭이 따인데 뭐. 그걸 모르니까 연장으로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다가 두 도둑 가운데 블룸이라는 도둑이 우연히 문고리를 만졌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블룸은 자기 동료에게 속삭였다. 가끔 참 똑똑한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문이 열려 있어. 머리카락이 까만 천둥 칼슨이라는 도둑이 대꾸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만 복이 터지는 거지. 천둥 칼슨이 손전등을 켰다. 둘은 부엌으로 살그머니 들어갔다.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엌 옆방에는 삐삐와 닐슨 씨가 잠들어 있었다. 천둥 칼슨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방을 살펴보았다.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추어 보았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도둑들은 삐삐의 침대에 손전등을 비추다가 베개 위에 두 발이 얹혀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삐삐는 평소처럼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거꾸로 자고 있었던 것이다. 천둥 칼슨이 블룸에게 속삭였다. 아까 그 계집애가 틀림없어. 깊이 잠들었나 봐. 그런데 닐슨 씨라는 놈은 대체 어디 있지? 여기 있는데. 이불 밑에서 삐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닐슨 씨요? 닐슨 씨는 초록색 인형 침대에 있어요. 도둑들은 깜짝 놀라 후닥닥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 삐삐가 한 말이 떠올랐다. 닐슨 씨가 인형 침대에서 자다니. 둘이 손전등으로 인형 침대를 비추어 보자 조그만 침대에 작은 원숭이가 누워 있었다. 천둥 칼슨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블룸, 닐슨 씨란 원숭이였어. 어처구니가 없군. 다시 이불 밑에서 삐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닐슨 씨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잔디 깎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블룸이 물었다. 엄마 아빠는 집에 안 계시니? 삐삐가 대답했다. 네,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아빠는 아닌데. 천둥 칼슨과 블룸은 기뻐서 낄낄거렸다. 천둥 칼슨이 말했다. 자, 꼬마야, 일어나서 아저씨들하고 얘기 좀 하자. 삐삐가 말했다. 싫어요. 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수수께끼 놀이를 더 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 문제는 한번 맞춰보세요. 쉴 새 없이 가지만 절대로 문까지 가지 못하는 게 뭘까요? 뭐게? 몰라. 시계잖아. 근데 시계는 진짜로 안 그렇다. 쉴 새 없이 시간이 가잖아. 시간이 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문까지 못 가. 그러자 블룸이 삐삐의 침대로 가서 이불을 잡아당겼다. 삐삐가 진지한 얼굴로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폴카 출 줄 아세요? 난 출 줄 아는데. 천둥 칼슨이 말했다. 거참 묻는 것도 되게 많네. 우리도 몇 가지 물어볼까? 자, 꼬마야, 아까 부엌 바닥에 있던 돈은 어디다 두었지? 삐삐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찬장 위에 있는 가방이에요. 천둥 칼슨과 블룸이 씩 웃었다. 천둥 칼슨이 말했다. 아저씨들이 그 가방을 가져가도 괜찮겠지, 꼬마 친구? 삐삐가 말했다. 물론이죠. 괜찮아요. 그러자 블룸이 찬장에서 가방을 내렸다. 삐삐가 침대에서 나와 블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 가방을 내가 도로 가져가도 괜찮겠죠, 꼬마 친구들? 블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가방은 어느새 삐삐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천둥 칼슨이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이 녀석! 장난 그만해! 가방 이리 내놔! 천둥 칼슨은 삐삐의 손을 꽉 잡고 가방을 도로 빼앗으려 했다. 장난 좀 쳐볼까? 삐삐는 이렇게 말하면서 천둥 칼슨을 찬장 위에 올려놓았다. 잠시 후 삐삐는 블룸마저 찬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도둑들은 겁에 질렸다. 그제야 삐삐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도둑들은 돈가방이 어찌나 탐나던지 무서운 것도 잊어버렸다. 천둥 칼슨이 악을 썼다. 둘이 같이 덤비자! 둘은 찬장에서 뛰어내려 가방을 들고 있는 삐삐한테 달려들었다. 삐삐가 손가락으로 도둑들을 가볍게 톡 찌르자 둘은 뒤로 밀려나 구석에 처박혔다. 삐삐는 도둑들이 일어날 틈도 주지 않고 밧줄을 들고 와 잽싸게 팔다리를 꽁꽁 묶었다. 그러자 도둑들은 태도가 싹 바뀌었다. 천둥 칼슨이 사정했다. 제발 아가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린 그냥 장난으로 그래 본 거예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린 그저 음식이나 얻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블룸은 눈물까지 찔끔거렸다. 삐삐는 돈가방을 찬장 위에 다시 올려놓고 나서 포로들을 돌아보았다. 아저씨들 폴카 출 줄 알아요? 천둥 칼슨이 말했다. 우리 둘 다 출 줄 알아. 삐삐는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정말 잘됐다. 우리 춤출까요? 나 방금 배웠거든요. 천둥 칼슨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그럼 좋지. 삐삐는 커다란 가위를 들고 와서 밤손님들의 팔다리를 묶어놓은 밧줄을 잘라주었다. 그러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음악이 없어. 그러더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블룸 아저씨에게 물었다. 빛 볼 줄 아세요? 그럼 난 저 아저씨랑 춤출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삐삐는 천둥 칼슨을 가리켰다. 다행히 블룸은 빛을 불 줄 알았다. 블룸이 빛을 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닐슨 씨도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삐삐는 천둥 칼슨과 빙글빙글 돌며 춤추고 있었다. 삐삐는 목숨이라도 걸린 듯이 너무나 진지하게 춤을 추었다. 마침내 블룸은 입이 너무 간지러워 더 이상은 빛을 불지 못하겠다고 했다. 천둥 칼슨도 하루 종일 걸었던 탓에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아 제발 조금만 더 춰요. 삐삐가 그렇게 계속 졸라대며 계속 춤을 추자 천둥 칼슨과 블룸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춤을 추고 빛을 불었다. 새벽 3시에 삐삐가 말했다. 난 목요일까지 춤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들은 너무 피곤하고 배도 고픈 것 같아요. 두도둑은 감히 말도 못 꺼내고 있었지만 정말 그랬다. 삐삐는 식품 저장실에 가서 햄과 치즈와 버터 바른 빵과 식은 고기와 우유를 가지고 왔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배가 터지도록 먹어댔다. 삐삐가 자기 귀 속에 우유를 조금 부으며 말했다. 귀병에 좋아요? 블룸이 물었다. 불쌍한 것, 귀가 아프니? 삐삐가 말했다. 아니요. 하지만 언제 귀가 아플지 모르잖아요. 마침내 두 도둑은 일어나서 잘 먹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가게 해달라고 빌었다. 삐삐는 못내 아쉬워하며 말했다. 정말 즐거웠어요. 꼭 이렇게 빨리 가야 돼요? 삐삐는 천둥 칼슨에게 말했다. 뚱보 아저씨처럼 폴카를 추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블룸에게 말했다. 꾸준히 빛 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입이 간지럽지 않을 거예요. 블룸과 천둥 칼슨이 밖으로 나가자 삐삐가 나와 금화를 한 입씩 나눠주면서 말했다. 이건 아저씨들이 떳떳하게 번 돈이에요. 끝.